지금부터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강도 예시 종목 ABL 바이오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인 것 같은데 뭐 이슈 먼저 짚어볼까요? 네, 테마주 빼고는 가장 좀 흐름이 좀 좋았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단어가 좀 낯선 단어가 좀 몇 개가 나오는데 이제 영국의 GSK는 그릭스, 스미스,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BB라는 건 뭐냐면 브레인 블러드인데 베리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뇌가 사람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좀 나쁜 물질들이나 이제 세균 같은 걸 그 뇌 쪽으로 못 가게 하는 막이 있어요. 근데 이 뇌와 관련된 약물을 만들 때 약도 같이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거를 이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 영국 GSK와 함께 그것들을 계약을 했다. 일단 계약금으로는 사실 뭐 739억 정도 받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뭐 임상이나 이제 판매되고 나서 이제 로열티들을 받았을 때 최고 뭐 4조 원 정도의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단 4조 원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차분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세계적인 어떤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BBB 관련된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일단 뭐 표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펩트론 이야기하면서 제2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하루 전날 전해드렸는데 ABL 바이오가 먼저 조금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좀 내놓으면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여태까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점상 기세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사실 요 이제 그 기세 상한가로 계속 가는 것과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이제 시장에서 더 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통계가 한번 나온 적이 좀 있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상한가가 한 15%였을 때 일단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었는데 상한가가 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시초가가 6%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상한가가 유지되는 확률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들어갔다가 풀린 것은 아마도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매물을 다 걷어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체결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체결 강도 통해서 잠시 뒤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동안에 고점 찍고 한 2달 정도 내려오던 주가가 뭐 하루 만에 이제 거의 고점 만회를 했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장에서 좀 든든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 축하드린다는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거래일 전에 우리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 종목을 확인했다면 이 종목 되게 수상하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이 거래일 전에 알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체결 강도가 또 이렇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체결 강도 빅샷 종목에서 이 자리에서 추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전 좀 약간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조금 더 이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좀 약간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 체결 강도 살펴볼 텐데요. 4월 3일 날 신호가 나왔습니다. 체결량은 좀 줄었어요, 그래도. 한 10% 정도 큰 하락을 보여준 뒤에 한 5%가 채 못 미치는 반등을 보여준 날 체결 강도가 한 달 만에 처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당일 체결은 무난했는데 그 다음 날 약간 빠지면서 사실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차트상으로는 거의 시초가 정도 수준에서 좀 마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전날 종가 대비해서 약간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점상 들어갔고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체결 강도 500이 이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수치만 500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한 달 체결 강도까지 어제 같이 진입을 하는 흐름을 좀 ABL 바이오가 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하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고 한 달 체결 강도까지도 100을 웃돌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BL 바이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미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전거래일 날 이 종목을 계속 뭐 신규 진입 가능한지 아니면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네. 저는 과거에 이제 알테오젠 흐름을 알테오젠이 네.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참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포커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중간에 풀렸을 때 체결 강도를 확인하고 일단 진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는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인데 오늘까지도 또 어떤 퍼포먼스 보여줄지 체결 강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솔트룩스를 들고 오셨는데 네. 어떠한 모멘텀을 보시는 걸까요? AI 관련된 기업 네. 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최근에 좀 AI에 대한 어떤 재료가 좀 있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움직임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아마존 웹서비스 네.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마켓플레이스 네. 하면 뭔가를 이제 사고 파는 곳을 마켓플레이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존 웹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AI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 어떤 네. 온라인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루시아 이제 2.5를 출시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좀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좀 기사도 나왔고, 요거는 이제 솔트룩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루시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캡처를 한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들이 어떻게 뭐 시장에서 이제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좀 약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뭐 AI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AI에 A자만 붙어도 뭐 급등을 하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좀 주가가 이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관련된 섹터 자체가 지금 일각에서는 정책 관련 기업 네, 정책 테마주로 엮이면서 가는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호재한 개별 이슈까지 더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개별 이슈를 조금 더 포커싱하는 게 좋을까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로 돈 버는 기업은 사실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픈 AI도 실질적으로 흑자를 못 내고 있고 이제 AI는 이제 B2B가 실질적으로 돈이 되고 B2C는 거의 돈을 버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한 기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팔란티어처럼 B2B에서 뭐 굉장히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좀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나중에 좀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솔트룩스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 나왔거든요. 네, 네. 어제 좋았죠. 네. 일단 화살표 표시가 좀 잠깐 밀린 것 같아요. 이날 이제 좋은 바로 전날 나왔나요? 네,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주가 흐름은 2월 달 초에 이제 고점 잡고 계속적으로 한 2달 정도 흘러내리다가 네. 일단은 체결 강도 완성이 되면서 급등이 어제 이제 17.3%로 종가가 마감이 됐으니까 거의 고점 기준으로는 20%가 훨씬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일단 솔트룩스의 체결 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네, 뭐 시장을 생각한다면 거기도 감지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은 솔트룩스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 시장이 이렇게 안 좋네, 내 네. 종목이 이렇게 좀 분발을 해주는구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급등하게 하루 전날 신호가 나왔다는 건데 체결 강도가 어떻게 체결이 됐을까요? 네. 우선 4일 금요일 날이고요. 네, 일단 네. 5일 체결강도를 보면 그 전에 한 번도 좀 안 들어갔다가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결강도에서 몇 번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이게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부터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거 왜 들어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체결 강도를 제시를 해줬고요. 6.8%에서 그 전에 일단 체결 강도 조금씩 좀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두 개가 모두 우리는 들어가야지만 매수의 가장 미니멈 조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제는 좀 위에서 밀리면서 체결 강도가 좀 약간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하지만 5일 체결 강도는 일단 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솔트룩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솔트룩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선 5일 일주일 체결 강도가 거의 처음으로 한 달 이거보다 더 이전에도 100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빠지면서는 거의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오랜만 2달여 만에 100을 지금 진입을 한 거고 당일 체결 강도 역시나 100을 웃돌면서 시세를 내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교육, 네. 비상교육 교육 관련. 네, 기왕이면 네. 좀 일단 뭐 올라가는 걸 해야 하는 게 좋긴 하겠고 네. 하지만 테마는 웬만하면 좀 약간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나름대로 그냥 좀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예시차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교육 모멘텀 먼저 살펴볼 네. 텐데요. 일단 지금 그 여도 네. 그렇고 지금 이제 여당이라고 하면 좀 뭐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양쪽에서 이제 공통된 이제 대선에서 공통된 그 공약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일자리, 청년 정책, 교육.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육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정책이라 그쪽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고 네. 이제 뭐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이 교육 원래 관련. 주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비상교육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평가가 뭐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많이 좀 긍정적인 뭐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상교육이 아주 급등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테마주로서 조금 좀 그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교육의 추이도 볼 텐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일단 최근 네.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나쁜 그러네요. 흐름은 아닌데 네. 일단 화살표 표시는 잠시 뒤에 어디에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이제 뭐 정배열된 이후에 역배열로 빠졌다가 아주 러프하게 어제 이제 7.2%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와 봉의 길이가 거의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뭐 15% 정도 올랐다가 약간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은데 일단 테마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적게 올라가는 경우와 거래량이 많게 올라가는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올라가기 초창기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줄 때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매도가 많이 안 나오고 약간의 매수로도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승 추세가 나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횡보를 계속해서 길게 하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돌파를 한 건데 그러면 저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차트상에서 좀 좋은 예가 별로 없긴 한데 네. 일단 요 흐름 있죠. 요 네. 흐름. 이제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흐름을 하나로 합치면은 이제 네. 요 음봉이 약간 좀 위쪽으로 붙으면 네. 그 이틀의 흐름을 하루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근데 네. 뭐 나름대로 테마주들은 뭐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될 정도의 어떤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교육 언제 신호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3일 날 남았고요. 3일 전 차트로 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날 나왔습니다. 이날 어.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틀 네. 연속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체결 강도를 통해서 사실 제가 앵커님 이런 얘기 네. 가끔 하잖아요. 그 테마주들이나 개별주들은 체결 강도가 그렇게
적용이 되진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 하도 이 그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최근에 테마주만 봐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체결 강도 이제 신호를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단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당일이랑 5일 체결 강도가 동시에 100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갔다가 빠졌고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바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도 되고 한 뭐 4일 정도 쉬었다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그 추세가 이제 강화가 된다라는 네.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1% 오른 날 체결 강도가 이제 143, 113, 일주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가 100이 넘는다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약간 특이한 것은 오르면서도 이제 윗꼬리가 계속 좀 달려 있는 부분에서 이제 100 이하로 처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빠지기 그러네요.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체결 강도 예시 세 번째 종목으로 비상교육 확인을 해봤는데 5일 체결 강도가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 체결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상승 7%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책 관련,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빅샷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1을 선택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일까요? S1은 일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조금 뭐 단어로 말씀드리면 세콤 관련된 기업이 이제 S1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과거에 S1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재료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 이제 시장에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좀 막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삼성 계열이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상조 회사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S1이 상조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했다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놔둬라라고 했었는데 왜 S1이 상조를 하면 좋냐면 뭐 네. 삼성병원 있죠, 네. 삼성생명 있죠. 그 다음에 이 S1, 이 상조회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삼박자가 다 맞는 사업이거든요. 요즘에 상조 회사가 정말 크는 유망 네, 직종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근데 네. 이 상조회사들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난립할 때 대기업들한테 맡기면서 싹 정리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S1이 못 갖고 간 게 좀 많이 아쉽고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사님께서 뽑아오신 뭐 모멘텀들을 볼 텐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나 봐요. 네, 어떤 보안과 관련된 네.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건물 관리 쪽을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첨단 기술 통한 신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적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좀 약간 그 야금야금 그래도 좀 좋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최고 실적을 좀 약간 전망을 한다라고 시장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S1인데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얼핏 보면 횡보를 네. 하는 걸 보여주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쫙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뭐 관세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을 찾아봤자 어차피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제 경험으로서는 사실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이 잘 버틴 기업들보다는 많이 떨어진 기업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 S1 같은 경우는 이 밴드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뭐 6만 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6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하면은 뭐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뭐 수익을 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1이 좀 체결 강도도 좋게 좋고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기업 내용상 위쪽에서 이제 어떤 밴드 채널 안에서 어떤 뭐 매매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1이 체결 강도를 어떻게 보고 지금 우선 석 달 체결 강도 100 들어갔네요. 네, 석 달 체결 강도도 100 들어간 지 한 네. 일주일이 조금 더 됐고요. 한 달 체결 강도는 한 3주가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도 한 3주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당일 체결 강도가 사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왜곡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날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날도 마찬가지로 좀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좋고요. 지금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4개 체결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이 된 지는 한 4일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지금 석 달, 한 달, 일주일 당일까지도 100을 웃도는 기업을 지금 좀 선정을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체결량도 한 2배가량 전거래일 대비는 좀 상승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S1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조금 권해주셨으니까 나는 S1 같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증시에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한국전력. 네. 일단 그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고정관념은 뭐냐면 한국전력은 굉장히 무겁다, 안 움직인다, 네. 올라가려고 하다 다시 떨어진다. 근데 의외의 흐름이 나올 때도 가끔은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4년마다 배당을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왜요? 왜 이 네. 시점에서 배당을 하냐, 실질적으로. 근데 배당 규모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좀 컸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근데 그 어떤 발전 원가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흑자로 턴을 했고 오히려 흑자 규모가 좀 커질 것을 시장에서 많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모멘텀 어떤 걸 꼽으셨는지 볼 텐데 우선 실적. 네. 그리고 관세. 네, 이제 1쿼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 전망한다. 이제 석탄, 그다음에 LNG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가동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것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관세 충격 피했다.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들지만 매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버티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도 시장에 돌아 나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면 많이 떨어진 종목,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 기업이 괜찮다라는 전제 조건에 그런 종목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아마 상승률은 가장 높을 거고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로서 뭐 롯데, 농심, 그다음에 BGF, 신세계 중에 일단 가장 안 떨어졌고 오히려 올랐다. 7일 동안에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약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역대급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 있고 판매 단가는 오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그것을 반영했는지 볼 텐데요. 차트는 사실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는 최근의 흐름만 보면 뭐 저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요 3일 동안에 오른 것을 보면 시장의 흐름과 3일 동안 오른 것을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평이한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겠지만 시장이 거의 뭐 급락, 폭락이라는 단어가 연일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 흐름은 상당히 뭐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은 무겁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좀 약간 뺀 다음에 한국전력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수 관련된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주목받는 게 유통 관련 기업 네. 뭐 이런 건데 한국전력도 대표적인 내수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 체결강도 볼 텐데요. 시장 급락하는 이 3거래일간 네, 그때 딱 100이 들어갔네요. 사실 개별주면 2% 뭐 2% 올랐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서 신경도 안 쓸 테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사실 60일 체결강도, 3달 체결강도 거의 100이 들어갔다고 봐도 맞을 것 같고요. 이제 20일 체결강도 조금 더 지켜보고 3일 연속 일단 당일 50일 체결강도가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빅샷 종목 두 종목을 보니까요.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오늘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흔들렸지만 사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락보다 무서운 건 어설픈 반등이거든요. 하락장에서 우리가 보통 상승에서도 조정 주고 이제 상승을 하듯이 하락장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 반등의 세기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냐 결정을 하는데 오늘 반등이 좀 뭐 반등 나올 이유는 사실 없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한국 시장 자체 탄력으로 반등 줬을 때 그 세기를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 두 종목으로 내수주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 두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보내줬다라고 이사님께서 판단하신 건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